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동안 이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단 2주 한만으로 다수 기록을 해드렸고요.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이 적중 기록들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개인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제 게시글 최상단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 땀 한 땀 링크까지 걸어서 당시에 올렸던 이 적중 게시글들, 실제 게시글입니다. 전부 다 올려드렸고요. 또 뭐 댓글들 같은 것도 다 달려 있으니까 반응들도 내용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우리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바로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그거 참여하시면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하루나 아니면 뭐 주 단위로 끊어서 해 보실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숲TV 쪽지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화면을 원래 이렇게 좀 깔끔하게 가는 성격인데 이렇게 조금은 지저분하게 뒀던 이유가 현재 지금 제 성적상 이렇게 좀 후원 좀 이렇게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살짝만 여기 좀 해놨고 분석할 때 다 없애겠습니다. 자, 현 시점 우리가 이제 승부를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승부 연승 구간이 바짝 올라오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매년 원래 연말마다 승부 연승을 잘 타는데 현재는 지금 이번 달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올킬롯도 어제 같은 경우는 주야간 모두 연승을 싹쓸이 올킬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최근에 메이저리그가 뭐 이렇게 쓰나미 구간도 많았는데 우리는 쓰나미 구간 올적 중입니다. 심지어 금액까지 올려가지고 승부 보거나 아니면 연승이거나 오늘처럼 금액업으로 올킬 나거나 이런 느낌. 또 이제 주력 종목이죠. 미축도 올킬 냈고요. 이번 주도 미축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긴 없지만 오늘 주간 일본 축구도 또 연승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승부 같은 경우에도 다 들어오고 뭐 기본적인 일반 구간에도 올킬 정말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폼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 3년 동안 아마 최고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좀 후원도 낭낭하게 좀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달리실 분들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후원 받은 내용들 좀 깔끔하게 없애고 갈게요. 요건 제가 형들한테 그냥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해놓은 거고, 우리 후원해주신 많은 형님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항상 좋은 성과로 계속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를 중강 승부고요. 오늘 만약에 중강 승부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포커에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 3배짜리 먹고 5배짜리 먹고 10배짜리 먹고 최근에 이게 4일 동안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오늘 중강 승부로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워싱턴과 클리블랜드 메이저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메이저리그부터 갈게요. 오늘 NBA는 딱히 좋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 선발 투수 오늘 제이크 어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티즈입니다. 2승 3패 방어율은 4.7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이크 어빈 같은 경우야 사실 뭐 워싱턴에서도 그래도 선발로서는 그래도 한 자리를 저는 꽤 차고 있는 선수라고 좀 놓고 보겠고요. 그러니까 어빈이 옛날에 오클랜드 있었을 때도 거기 에이스 투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빈이란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은 뚜렷해요. 기본적으로 이닝 정도를 충분히 잘 먹어줄 수 있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라는 건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 시즌 제이크 어빈이 조금 구위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피홈런 리스크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피홈런 리스크 수치도 거의 뭐 경기당 2개 2점 정도가 나와주고 있고, 피장타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5할에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이 선수는 역시나 피장
장타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중심 타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장타값이 분명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이커빈이 오늘 뭔가 안정감 있는 피칭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역시나 본인의 강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닝을 먹어주는, 꾸역꾸역 먹어주는, 최근에 워싱턴의 불펜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투수가 올라온다는 건 분명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뭐 제이커빈이 홈 경기가 형들 조금 더 약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 오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9위 몰빵 투수, 왜냐면 피츠버그 산이다 보니까 이제 9위 쪽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놓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피츠버그 산 투수들이 대부분 그래요. 원정 경기를 못합니다. 대부분 이제 포심 구종에다가 좀 몰빵하는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원정에서 볼이 날리거나 몰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워싱턴 타선 자체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얘들은 비기닝,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NC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 날리고 또는 이렇게 몰리는 볼들, 이런 피칭을 하는 투수들에게 좀 강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오늘 역배를 받은 워싱턴 프랜싱이 더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전 요거 워싱턴 역배 보겠습니다. 또는 프랜싱도 접근하기 괜찮아 보이고 오버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상 굉장히 괜찮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와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람 형님은 답변 드렸죠. 네, 다음. 자, 마이애미 선발 투수 오늘 칼 콴트릴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2승 3패, 방어율 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저스 선발 투수도 곤솔린 1승 0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선발의 차이가 오늘 경기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곤솔린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제구가 좀 받쳐준 선수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없기는 해요. 은근히 원정 경기에서 피오프에서 더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이 선수가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는 거는 좀 제구가 좋은 선수이긴 한데 주자를 출루시켰을 때 좀 흔들리죠. 멘탈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또 토니 곤솔린이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거지. 크게 오늘 크게 밀릴만한 그런 구간은 없다. 그리고 선발 대비만 놓고 봤을 때도 콴트리 같은 경우에 지금 선발로서 자격 요건은 안 됩니다. WHIP가 1.8이 넘어가고 있고요. 피홈런수도 너무나 높고, 그리고 피장타율이 거의 6할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저스 타선들을 폭발해주고 있고, 오늘 해성특급, 제가 또 키운 팬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해성특급이 홈런 빼고 또 다 쳤어요. 지금 이러면은 하위 타선, 그러니까 9번부터 5타니까지 연결되는 이 타선까지도 지금 다저스가 구색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다저스는 완벽합니다. 마운드, 그리고 불펜, 그리고 타선 밸런스가 오늘 모두 훌륭한 그런 구간이다. 다만 이제 다저스 오늘 선발 투수가 A급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마이애미가 형들 잘 따라붙긴 합니다. 다만 이게 다저스 상대로 마이애미가 정말 약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오타니한테 51 내어줄 때도 마이애미 홈구장이기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타니 늘 마이애미 상대로 정말 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다. 이것도 2.5 마인까지 보실 분들 보시고요.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형들 요런 경기들이 터지는 경기들이 좀 많기는 하죠. 메이저리그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 템파베이랑 필라델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김혜성 선수가 9번에서 제대로 자리만 딱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 오타니까지 연결되는, 어쩌면은 김혜성이 출루율만 좀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오타니가 타점을 만들어주니까 진짜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김혜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진짜. 한일 합작. 정말 기대됩니다. 자, 템파베이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혜성 오늘 홈런은 오타니가 쳤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김혜성 첫 득점 올렸다고. 김혜성 선수 그렇게 축하해주는 건 진짜 정말 오타니 형들 그렇게 호감일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신탄입니다, 신탄이. 진짜 개호감이야, 그죠? 자, 어쨌든 다음 템파베이 오늘 선발 투수가 드류 라스무센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템파베이에서 내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최고의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스무센은 홈 경기 한정이죠. 필라 선발 투수가 오늘 잭
휠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은 3.48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잭 휠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일단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 쪽을 주력으로 쓰거나 뭔가 접근을 해봤을 텐데 이게 오늘 필라델피아가 원정 경기잖아요. 잭 휠러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정 경기에서 피장타와 피홈런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템파베이 형들 홈구장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뉴욕 그 허리케인 때문에 구장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게 뉴욕 양키스 2군 구장을 쓰는데 이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그리고 장타가 잘 나오는 구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 경기는 터질 가능성이 분명 만무해 보이는 그런 경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홈 경기 강점이 뚜렷한 라스무센 홈 경기 방어율 1점대, 원정 경기가 4점대거든요. 그리고 라스무센의 강점은 어쨌든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위의 힘들이기 때문에 사실 피장타도 그렇게 많이 맞지 않는 선수, 피홈런 리스크에서부터도 또 자유로운 그런 선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템파베이가 오히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템파베이 프랜스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오늘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배당이 1.3배당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그렇다고 역배가 보이는 또 경기는 아니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선발 불펜 타선 퀄리티는 필라델피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템파베이 프랜스 뭐 배당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길 좋은 경기였다. 이거는 일반승은 필라 볼게요. 그리고 템파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그리고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스타일님 고맙습니다. 양키스 선발 투수가 클락 슈미트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0승 1패, 방어율은 5.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샌디 선발 투수가 마이클 킹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4승 1패, 방어율 2점대고 현재 지금 샌디에고의 명실상부 에이스입니다. 1선발급 선수고요. 지금 이제 마이클 킹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힘은 역시나 9위 값입니다. 킹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샌디에고 필승조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위 값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번 시즌 보면은 피홈런 도 거의 잘 맞지 않고 있고 특히나 아무래도 불펜 투수다 보니까 이게 불펜 투수 특징인데 득점권에서 정말 잘 던져요. 보통 이제 불펜 투수들은 이 득점권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은근히 보면은 이닝도 꾸준하게 5이닝 이상 먹어주고 있고 나름 그래도 좀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주고 있다. 다만 역시나 구위몰빵 투수에다가 불펜 투수답게 원정 경기에 좀 많이 약하다라는 거. 피어 페이스가 원정 경기 수치가 조금은 높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락 슈미트 같은 경우야 이 선수도 홈 경기에 제가 형들 뛰어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클락 슈미트는 직전 클락 슈미트 프리뷰 해드릴 때도 형들한테 정말 강추드렸지만 얘는 원정이냐 홈이냐만 보면 돼요. 원정 경기 얘 지금 방어율이 11점이거든요. 홈 경기가 3점입니다. 원정 경기 그 POPS가 1점인데 홈 경기는 5할 때밖에 안 돼요. 그만큼 홈 경기에서 분명 좋은 투수 클락 슈미트 얘도 구위볼빵 투수고 볼이 좀 많이 몰리는 실투성 투구가 많아요. 그래서 원정 경기에 좀 많이 터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세부 지표로 좀 접근을 했을 때 클락 슈미트가 갖고 있는 그 세부 지표들 WHIP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장타율, 피홈런 리스크 등등이 어쨌든 좋지 못한 건 팩트입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실투로 공략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승해서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클 킹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조금 더 흔들리긴 하지만 세부적인 지표가 너무 안정감이 뚜렷하단 말이지. 그 구간에서는 결국에 어쨌든 샌디에고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거 샌디 프랜승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샌디 프랜승이 배당이 얼마 안 돼요. 1.21 배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 샌디에고 역배 한번 도전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당 자체의 메리트도 뚜렷하고 프랜스는 굉장히 괜찮아요. 프랜스 굉장히 괜찮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건 샌디 역배. 왜냐면 양키스가 형들 이길 때 홈 경기에서 승리할 때 대부분 마행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어쩌면 이거 샌디가 프레한다라는 거는 차라리 역배까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샌디 역배 프랜에다가 양팀 선발 둘 다 괜찮습니다. 언더.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랑 신시내티 경기 보도록 할게요. 야, 저는 오늘 근데 형들아 이거 그니까 나 1점을 다시 부활시켜줬으면 좋겠어. 배당이 너무 짜요 진짜. 야, 근데 형들 이거 있잖아요. 오늘 신시내티가 배당을 왜 이렇게 높게 받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선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애틀랜타 홈 선발 투수가 크리스 셰일이잖아. 그래서 좀 저배당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앤드류 에버트가 생각보다 진짜 나쁜 투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앤드류 에버트를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5선발 중에 한 선수인데 앤드류 에버트의 세부 지표들이나 특히나 그
구종 로케이션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앤드류 에버트의 강점은 구위가 좋은데 제구까지 좋은 선수거든요. 얘가 23년도 때 형들 아마 앤드류 에버트 이름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 23년도 그 5월에서 7월까지 그 사이 동안 앤드류 에버트는 사이언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말 좋은 투수였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갖고 있는 사이즈는 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시엘은 이번 시즌 1승 3패 방어율 5점대고요. 앤드류 에버트는 이번 시즌 2승 0패 방어율 2.84점대를 기록합니다. 앤드류 에버트가 강점이 있는 건 홈경기예요. 홈경기에서 역배받았을 때 제가 꾸준하게 주력으로 가져가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홈경기에서 보통 좋은 성과를 내긴 하지만 세부 지표가 너무 좋아요. WHIP 1점대 초반에다가 피안타율도 1할대로 다 묶여있고 득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장타율도 3할대로 굉장히 훌륭한 편에 또 속해 있는 그런 선수겠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방어율이 홈 경기가 1점대인데 원정 경기가 이제 4점대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런 부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글쎄요, 이 경기는 오히려 역배를 받은 신시내티, 여기에다가 프랜승에 대한 이거 배당도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신시 프랜승 볼게요. 오히려 이 경기는 2.5 프랜승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경기였다고 봐요. 저는 이거 신시내티 프랜승, 그리고 역배까지 보기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역배 보실 분은 차라리 언더 한번 보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애틀랜타가 이기더라도 저는 언더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자, 다음 경기 미네랑 볼티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락 형님도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올킬 한번 해볼게요. 싹 다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네소타와 볼티모어 구간 들어가기 전에 물 한 잔만 형들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네 선발 투수가 파블로 로페즈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제가 역시나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5선수 중에 한 선수입니다. 파블로 로페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1점대인데 제가 이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로케이션이에요. 체인지업과 직선 구종. 저는 이제 포신 페스티벌과 체인지업의 힘을 굉장히 좋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좀 달라요. 너무 다른 이제 그걸로 얘기로 빠지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포크볼이, 그러니까 직선 구종과 포크볼 요 두 구종 가지고 보통은 먹고 사는 로케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죠? 슬라이더, 포심과 슬라이더로 이 두 피치로 먹고 사는 선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기 우리 메이저리그에서는 딱 두 구종, 포심이랑 체인지업 이 두 구종만 잘 던져도 대부분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파블로 로페즈의 로케이션 자체가 그렇게 좀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에 파블로 로페즈가 조금 경기 운영을 바꿨습니다. 원래 파블로 로페즈라고 한다면은 6이닝 7이닝까지 먹어주면서 나름의 실점을 좀 동반하는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의도적으로 이닝을 많이 낮춥니다. 한타자를 상대할 때 아무래도 조금 수싸움을 많이 거는 타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이닝은 좀 많이 낮아졌지만 WHIP가 거의 0점대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0.9점대에 가깝고, 이제 피홈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피안타율, 득점권 피안타율, 피장타율 모두 다 좀 안정감 있게 지금 올라온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체인지업 자체가 워낙에 궤적이 좋다 보니까 땅볼 유도도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파블로 로페즈가 보여줄 수 있는 사이즈가 훌륭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볼티모어 선발 투수 포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그 볼티모어에 포비치 올라오면은 반대팀 무조건 믿고 그게 걸렀거든요. 근데 포비치가 일단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져요. 홈 경기 방어율이 8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고, 다만 이 선수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맞으면 넘어갑니다. 왜? 실투가 가장 많아요. 오늘 선발 등판하는 모든 선수들 중에서 실투성 투구 비율이 가장 높은 투수, 바로 오늘 포비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 어쨌든 미네도 팀 타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기는 그래도 미네소타 승에다가 마헨슨까지 보시면 어떨까. 8.5기 때문에 일단 언더 볼게요. 왜냐면 파블로 로페즈가 좀 많이 잘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캔자스와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 삭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분석이 딱히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봐요. 오늘 우리 또 이제 금액업 올킬 했을 때도 보시면은 캔자스가 마지막에 또 3대 0으로 또 승리를 거두게 됐잖아요. 다저스는 화끈한, 그러니까 제가 다저스를 챙겨간 이유는 공격적인 부분, 캔자스를 가져간 이유는 마운드적인 부분. 추가적으로 컵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올킬 적중했던 여기 샘프 경기처럼, 요때도 제가 샘프 마인이다 오바가 사실상 이제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로 묶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축 잡고 갔는데, 오늘 축은 시카고
시카고 컵스였잖아요. 그만큼 뭐 어제는 캔자스도 좋은 이제 저걸 경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캔자스시티의 강점은 뭐냐면 홈 경기에서 마운트 값이 진짜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오늘 경기에서 점수를 낼 가능성도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캔자스시티는 약간 이제 메이저리그의 뭐랄까 주니치까지라고 하면은 좀 그런가? 주니치? 약간 주니치 같은 느낌? 히로시마 주니치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화삭은 지금 일본 야구 약간 야쿠르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삭 자체가 지금 마운드도 붕괴되어 있는데 타선까지 붕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캔자스가 보통 홈 경기에서 마운드 앞서는 경기는 잘 안 집니다. 이번 시즌 계속 그래왔고 오늘은 캔자스에 어떻게 본다면 1선발이죠. 세스르고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특히나 홈 경기 때 평자가 또 2점대로 더 내려가면서 원정 4점 홈 2점입니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닝도 뭐 6이닝 이상 충분히 계속해서 먹어준 선수고 모든 세부 지표가 전부 다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선수다. 다만 세스루고 같은 경우에도 좀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맞으면 넘어간다는 좀 위험도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화삭 타선으로는 저는 어림도 없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고 다만 이 경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화삭 선발 투수 쇼온 버크랑 4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쇼온 버크가 얘가 포심 구종 가치가 아직까지 마이너스 6점대로 찍혀주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도 6점대였고 얘가 마이너스 8점대부터 계속 지금 반대를 형들한테 드렸었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다 못 먹었죠. 그만큼 이게 쇼온 버크랑 제가 4대가 좀 안 맞아요. 그거 말고는 오늘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캔자스가 앞서는 경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 쇼온 버크 같은 경우에는 피홈런 리스크가 오늘 선발 등판한 선수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위험한 선수. 그리고 자꾸 이제 볼을 방망이에다가 맞춰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불안한 선수다. 그렇게 볼게요. 캔자스 마일승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인트랑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폴 스킨스한테 형들 데이신 분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닐 거야. 이 새끼 거의 뭐 전세 사기급이죠, 여러분들. 진짜 폴 스킨스한테 형들 지금 당한 분들 여기서 지금 시청자가 거의 100여 명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 절반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폴 스킨스가 최근에 너무 기복이는 경기력을 해주고 있는데 자 놀랍게도 제가 폴 스킨스 잘 던지는 경기와 못 던지는 경기는 진짜 다 피해드렸고 다 잡아드렸어요. 핵심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원정이냐 홈이냐면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스킨스가 홈에서 선발 등판하면은 솔직히 스킨스 반대는 못 보겠고 형들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오바를 봐요. 그리고 그 경기 터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어요. 얘가 지난 시즌에 정말 뭐 사이언까지 거론되고 막 그럴 때도 홈 경기는 항상 불안했어.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였고 원정 경기가 0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킨스의 임팩트가 우리 형님들 입장에서 더 돋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원정작 가가지고 존나 잘 던지기 때문에 형들 입장에서는 와 원정에서 이 정도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직전 보면은 다저스전에서 잘 던졌을 때도 원정 경기였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 스킨스가 이번 시즌에도 홈 경기 방어율이 4점대인데 원정 경기가 빵점입니다. 빵점. 0.9점대예요. 0.9점대. POPS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가 7할이 넘어가면은 원정이 4할입니다. 4할 때 OPS는 사실 뭐 장타율이 4할도 아니고 POPS가 4할 때라는 거는 아주 훌륭한 수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볼에 힘이 좋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또 투구를 합니다. 그게 잘 들어갈 땐 역시나 이닝까지 잘 먹어줄 수 있다라는 거. 피츠버그가 역시나 필승조를 돌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 리베라로테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근데 보통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세인트 투수들은 홈 경기를 대부분 잘 던진 투수들이 대부분이죠. 소니 그레이도 그렇고 에릭 페디도 그렇고 어제 선발 등판한 게 누구냐? 걔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이제 홈에서의 리베라로테의 어떤 강점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 선수도 비기닝을 잘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포심 구종 가치가 좀 약해요. 피츠버그가 가장 잘 치는 구종이 포심 페이스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성상 뭔가 피츠버그가 완벽하게 앞서는 경기는 아니에요. 정말 막 타선이 미친 듯이 터져주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앞서거나 막 그런 경기는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피츠버그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면 맞았다. 또는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돼요. 어쨌든 리베라로테도 잘 던질 거고 피츠버그 선발 투수 폴 스킨스도 원정 경기 때문에 잘 던지지 않을까 해서 언더 보면서 피츠버그 승까지. 그리고 요거는 1마행까지만 아니면 고배당 칠 분들은 승 1무 정도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1점 차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콜로라도와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합시다. 지금 뭐 화이트 삭스 경기만큼이나 이거는 뭐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승, 디트로이트 마헨스 오바.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 심지어 또 조브예요. 지금 조브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성장폭이 큰 선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또 배팅할 값어치가 충분히 큰 선수고, 추가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조금 아쉬운 게 장타력인데 어제 오늘 쿠어스필드잖아. 그래서 뭐 모든 단점들이 보완된 경기가 아닐까. 그리고 디트로이트랑 캔자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선발에서 앞선 경기, 마운드에서 앞선 경기는 늘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디트승, 디트 마인승 오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합니다. 다음은 L이랑 매치 경기. 이게 형들 굉장히 좀 난잡스러운 경기였어요. 근데 또 써먹기는 괜찮은 경기였단 말이지. 자, 오늘 매치가 형들 피터슨을 내보내는데, 선발 투수 피터슨 2승 1패 방울 3점대 피터슨을 내보내는데 어쨌든 역배를 받았어요. 이게 매치가 어떻게 본다면은 선발 불펜 타선이 다 앞설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역배를 받았단 말이야. 이유는 원정이라 그렇습니다. 타선도 원정이 좀 떨어지고 피터슨도 원정을 좀 더 못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즈들이 홈 경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역배를 받은 거고, 에리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타율값 좋죠. 또 홈 잭갤런이 올라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애리조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잭갤런 형들 저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즌 공식처럼 머릿속에 넣어놨던 게 홈 잭갤런은 신앙이다, 또는 홈 코빈 번스, 볼티모어 있었을 때 홈 번스는 신앙이다 였는데, 지금 번스 그 다음에 잭갤런 둘 다 홈 경기에서 개쳐맞고 있어요. 얘가 지금 홈 경기 방어율이 6점대가 넘어가고 피장 타율이 4할에 거의 육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는 현 시점에서 잭갤런은 안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원정 피터슨이 낫다는 입장. 그리고 배당도 역배고 타선 퀄리티도 여기가 좋으면 좋았지 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매치 역배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 이건 프랜승은 진짜 뭐 정말 개꿀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랑 인디애나. 오늘 NBA인데 와, 오늘 형들 NBA 뭐 플레이오프 때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뭐 물론 우리는 이제 골스 역배 하나여고 초강승부로 먹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즌 NBA는 제가 볼 때 역대급입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플레이오프 통틀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나. 오늘 보스턴은, 솔직히 저는 보스턴은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닉스 플랜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보스턴은 좀 위험하다고 봤는데 솔직히 오클라호마는 질 가능성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일한 차이 하나가 딱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전력 구간이나 전술 구간이 오클라호마가 다 앞섰던 경기였는데 딱 하나, 바로 경험치 차이. 마지막에 4쿼터 2분 남기고 보여줬던 오클라호마의 공격 내용은 리그처럼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모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끝까지 해야 되고, 웨스트브룩이 보여주었던 그 마지막 2분의 미친 그 수비 내용, 그리고 허슬 플레이, 그리고 고든의 마지막 클러치 3점, 그리고 요키치의 40, 20, 정말 미친 플레이오프 스탯.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 플레이오프의 그 디테일이고, 얘들이 챔프 출신인 이유인 건데, 오클라호마가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이 경험치의 문제가 오늘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와, 이 NBA는 알 수가 좀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보면 형들 클리블랜드에 뭐 갈란드, 모블리 둘 다 GD에 올라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모블리는 문제없이 나올 것 같고요. 갈란드 내일 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전에서 불안하다라고 하나 딱 짚어드렸던 게 1번 차이였거든요. 이게 인디애나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할리버튼이 인디애나에 합류하고 지난 시즌 라이징 스타가 되면서부터 인디애나는 1번 농구라는 팀입니다. 외곽에서 확실하게 외곽 흐름을 아예 할리버튼이 잡아놓고 하는 게임을 하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처럼 이렇게 1번 갈란드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진 애킨슨 감독의 클리블랜드가 1번이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1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직전 경기도 1번의 차이, 볼의 흐름 차이가 결국 경기 결과를 만들었잖아. 그러다 보니 오늘 경기 솔직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다만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홈 경기에서 연패한 경우가 이번 시즌 거의 딱 한 번 있었었나? 그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팀한테 연속 2번 진 적이 이번 시즌 없어요. 홈 경기에서 2번 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애틀랜타한테 한번 연속으로 진 적이 있었었죠. 홈이랑 원정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클리블랜드도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점이 분명 플레이오프 때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공격팀을 만나서 좀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직전 경기도 보면은 인디애나의 외곽 제어가 거의 안 됐으니까. 다만 어쨌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애킨슨 감독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경험치들, 은근히 애킨슨 감독이 형들 그래도 골스 사단이다 보니까 얘도 우승 감독이에요, 형님들. 우승 코치 출신이라서 충분히 이제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차전만큼은 가져오지 않을까.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비지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클블 승에다가 클블 마행 보겠습니다. 이거 오바까지 볼게요. 요거는 2차전이기 때문에 제가 클블 마행까지 형들한테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큰 겁니다. 제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직전 경기 이제 초강승부로 다 갔다가 형들한테 10배치 금액 올려서 결과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입장에서는 야, 얘 오늘 또 뭐 갈까? 존나 궁금하다. 오늘 난 얘가 가는 거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 오늘 경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코피 해설위원 형님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진출을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미네 마행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게 4.5 정도일 때. 왜냐면 4.5가 형들아 프랜승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4.5는 마지막에 파자까지 포함하면은 자유투가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보통 4.5는 마행이 잘 나와요. 근데 이게 4.5까지만 됐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미네를 마행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승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강승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이 정도의 지금 핸디캡을 받고 미네소타가 홈 경기에서 더 잘하는 건 팩트예요. 이번 시즌 늘 그래왔습니다. 원정 경기 죽수고 홈 경기에서 잘했던 경기가 대부분인데 6.5점이라는 건요. 3포지션 게임이거든요. 결국에 골든 워리어스는 어찌됐던 간에 외곽팀입니다. 외곽팀이 이런 큰 경기 1차전에서 최근에 경기 감각까지 올라와 있는데 3포지션 게임까지 벌여지려면 초반부터 가비지 게임이 나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볼 때 오늘 포스트는 100% 밀립니다. 이거 절대 못 뚫습니다. 줄리어스 랜들과 루디 고베어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그 골스가 휴스턴한테 포스트는 다 따였습니다. 페인트 중 경기가 아예 안 됐단 말이야. 분명 수비는 좋았지만 고베어의 높이 누가 막을 거야 여기서. 아무도 못 막아요 고베어의 높이는. 사실 고베어가 직전 레이커스를 대파했던데도 고베어의 그 20-20 이 게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포스트 차이가 일단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슈퍼 에이스의 부재 그 유무 미네소타는 있어요. 휴스턴은 없죠. 휴스턴은 물론 벤벌릿이 있긴 합니다만 직전 7차전에서 보여줬던 그 보네드 플레이 보시면은 슈퍼스타 보면 아닙니다. 근데 앤트맨은 미네소타가 레이커스와의 그 이제 5연전 동안 사실 전반전에서 크게 앞섰던 경기가 없어요. 심지어 전반전을 끌려당한 경기가 더 많았던 미네였는데 막판 후반전 뒤집는 거 보면은 대부분 누가 했죠? 앤트맨이 했습니다. 이런 슈퍼 에이스 스테픈 커리 같은 이런 선수가 미네는 또 있어요. 여기다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네 승을 보는데 다만 6.5점은 사실 뭐 수비 대 수비 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양쪽 다 야투 대 야투 팀도 아니고 골스는 3점으로 어쨌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6.5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투 포지션 안쪽으로는 떨어질 만한 게임이다. 그래서 골스 프랜승 배당 상관없이 나는 그냥 정말 좋아 보이는 경기를 원한다. 미네 보시고요. 나는 배당도 챙겨가면서 그래도 조금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 골스 프랜승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미네가 홈 경기에서는 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골스도 지금 흐름 많이 올라왔죠. 힘 많이 올라와서 오바 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해서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프리뷰는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어제 도움 되셨다면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혹시나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카카오톡 아이디 잠깐만 야 이거를 가려놓고 했네. 개망했네. 별풍선 999개 적중기원. 카톡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 못 드렸는데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요. 사설 문의 자체가 금지입니다. 합법적인 배트맨 포르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유튜브 측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프리뷰를 여기서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덕병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까지 봅시다.